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9번째.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3.1운동의 기획 연출자 이승만,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독립선언. 그 밑에 벽돌집 사진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독립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에서 큰 행사를 벌였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승만이 3.1운동의 배후 주모자다, 기획자다 이런 방송을 했더니만 그걸 보신 분들이 이승만이 그런 줄 몰랐다. 3.1운동과 이승만이 그렇게 관계가 깊은 줄 몰랐다. 왜 역사책에는 없느냐? 왜 안 가르치느냐? 여러 가지 반응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필라델피아 집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필라델피아 대한독립선언 행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승자 일본 편, 한민족을 애면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1차 대전 종전 협상 회의죠. 이 회의에서 승전국들인 연합국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이 나라들이 지배하던 식민지 백성들만 해방시키면 됐지 왜 우리 승전국들 식민지 약소민족들까지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려고 하느냐? 반대다. 자기 땅은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윌슨이 양보하고 맙니다. 윌슨은 당시 국제연맹을 조직하려고 연합국들과 대화하던 중이었죠. 결국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승자들이 패자들의 땅, 독일 식민지 등등만 나눠먹기 회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그 지역 약소민족들만 해방이 되고 연합국 식민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들의 식민지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 한민족은 눈물을 머금고 계속 일본 지배하에 남게 됩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진작부터 한국, 중국 땅에 밀사를 보내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여서 이 강대국 회의에 우리 독립의지를 과시해야 된다라고 재촉하던 중에 파리 강화회의에 자기가 직접 참석하려 했지만 그 길도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일본과 교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석 자격이 없다. 윌슨한테 여러 번 찾아가겠다고 청하였지만 윌슨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여기 사진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 사진이고 왼쪽 인물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입니다. 답답한 이승만은 이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박사에게 긴급 제안을 합니다. 이게 1919년 2월 13일입니다. 미국 땅에서 대한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승만 일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3일자일 겁니다. 이승만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수도였던 필라델피아, 거기에서 큰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대회 이름도
First Korean Congress. 이 이름은 미국 독립전쟁 때 필라델피아에서 컨티넨탈 컨그레스라는 회의를 열고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도 하고 헌법도 만들고 했던 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는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하자. 시가 행진도 하고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선언을 하자. 이런 구상을 밝혔을 때 서재필이 크게 환영하고 오케이 동의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에 정통한 이승만이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신문에도 보도합니다. 이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독립전쟁이다. 이 독립전쟁은 우리가 독립을 이룰 때까지 그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세계 공론을 더욱 크게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모든 단체의 대표적인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자. 파리 회의에는 우리 독립을 승인해달라는 편지들을 마구 보내자. 일본의 악행과 학살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촉구하자. 우리 생명을 다 바쳐 독립을 할 때면 공화제 국가를 만들 것이며 동양 평화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킬 것이다. 이번 대회에 우리 모두 모여서 태극기 높이 들고 미국 독립관에 가서 연설도 하고 만세를 소리 높이 부르자. 대강 이런 내용의 편지를 곳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 교포 신문에 전부 보도해서 배포합니다. 이 편지를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일본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곳에는 다 보냈습니다. 드디어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First Korean Congress 제1차 한국인 의회 대표자 회의죠. 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대한 독립을 선포하고 헌법 대강을 채택하여 공포합니다. 이날 하와이에서는 6,000명의 교민들이 이 14일을 독립 경축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벌입니다. 거기서 결의문을 채택하죠. 일본의 모든 법에 끝까지 거부하고 투쟁한다. 이 결의문을 필라델피아에 보냅니다. 여기 건물 사진은 리틀 시어터, 당시에는 리틀 시어터라는 조그만 극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6가지 문건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째, 대한 임시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이때 임시정부는 시베리아 우라지보스톡에서 하나 생겼고 상해에서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대한 임시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리버티와 프리덤, 자유와 자유, 이게 다르죠? 리버티와 프리덤을 위해 피를 흘리는 도덕적, 물질적 투쟁에 온갖 지원을 다 하겠노라. 이런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합니다. 기독교의 나라 미국은 인류의 희망이다. 더구나 미국은 조미 수호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므로 미국이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 피 흘리는 평화 애호 국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라. 이런 호소문을 채택합니다. 세 번째, 한국민의 열망과 목표와 열망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이것은 헌법 요지인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드리죠. 네 번째, 사려 깊은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죠. 일본 국민들이 군국주의에 복종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정신과 인류애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워싱턴 적십자사 본부에 보내는 전문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국제 적십자사가 지금 본국에서 벌어지는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이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총칼에 무수히 죽고 다치는데 적십자사가 나서서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기 바란다. 이런 전문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과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채택합니다. 미국과 열강들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니 빨리 승인해서 독립을 도와주기 바란다. 이런 청원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Aim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s.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대강입니다. 전문 16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승만은 이것을 건국종지다 이렇게 번역해서 보도하고 선전하고 발표합니다. 건국종지, 건국종지란 말은 으뜸이 되는 뜻, 요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헌법 요지죠. 16개 조항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때 벌써 헌법이, 우리 현재 헌법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부 수립 후에 10년 동안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행해야 한다. 당시에 벌써 10년 동안이나 강력한 중앙집권을 시행하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500년 왕조 뒤에 일본의 왕조보다 더 극악한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0년 동안은 민주주의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다. 이 대통령은 당장 국민이 뽑을 수 없으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제로 뽑는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 만방과 자유통상을 벌여야 한다. 앞서가는 기술, 과학, 산업혁명, 그 상공업의 기술들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 국민교육입니다. 우리 백성 교육은 우리 정부가 맡은 업무 중에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제1의 사명이다. 그 다음,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모든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에 반하는 반역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동은 자유롭게 법으로서 보장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 조항들은 알고 보면 이승만이 29살 때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죠.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4월 14일부터 15일, 16일 사흘 동안 대회를 여는데 마지막 날 4월 16일 미국 독립기념관으로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사진 보시죠. 태극기 높이 들고 필라델피아 시에서 제공한 악대가 앞장서서 북을 치면서 시가 행진을 합니다. 거기 플래카드에 써 있는 글씨 보이십니까?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독립 동맹이죠. 리그란 말은 미국과의 리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인들에게. 그날 바로 긴급 전보가 도착합니다. 무슨 전보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각을 조직한 명단이 옵니다. 거기에 이승만은 대통령이 없는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독립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이승만은 영어로 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연달아 부릅니다. 대한독립 만세, 상해 임시정부 만세. 그러면서 서재필 박사의 권고로 저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저 의자는 미국 독립전쟁 때 13개주 대표들이 앉아서 대륙회의도 하고 독립선언서도 만들고 서명도 하고 워싱턴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던 그 자리입니다. 미국 건국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이승만 박사를 앉힌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날부터 이승만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서 미국에서 독립활동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워싱턴에 한국 임시정부 사무실을 얻어서 한국 공관으로 개설합니다. 사실상 임시정부 정부 청사죠. 우리가 샹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만 청사라 하는데 백악관 앞거리에 있었던 이 사무실이 또한 미국 임시정부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 조직 소식이 또 옵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없는 집정관 총재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집정관 총재라는 직책을 받자마자 이승만은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이 영어 명칭을 사용하고 공채 발행을 준비합니다. 임시정부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상해 독립자금도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의 독립전쟁,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만세 시위를 계속하라.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비행선을 동원해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독립운동 전단을 뿌릴 준비도 합니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 출범한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합니다. 그 주체 세력은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 한국 친우회, 친우 동맹이죠. 이 단체를 만듭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기독교 단체 주요 인사들, 정치계, 학계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서재필 박사와 함께
한국 친우회를 확장하는 데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논쟁이 벌어져요.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예일 대학 교수 레드 교수라는 사람이 칼럼을 기재하는데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런 글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이토 히로부미 조선 통감이었죠. 이 사람한테 포섭된 친일파 교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이승만이 반박에 나섭니다. 이승만만 나선 게 아니라 정한경도 동원합니다. 두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번갈아 반박문을 게재하고 레드 교수가 또 반박문을 내자 재반박문을 내고 이런 논쟁을 계속합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승만의 반박문을 2페이지에 걸쳐서 게재합니다. 그 반박문이 미국 지식인 사회, 정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승만은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지배에 있던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 체코와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체코 대통령이 되는 마사리크라는 사람과 빈번하게 접촉하기도 합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도와달라.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벌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중국 샹하이의 임시정부를 둘러싼 움직임이 너무나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3.1운동과 필라델피아 대한독립선언을 하면서 이 기간에 이승만의 깨달음이랄까 전략적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승만의 기본 외교 독립론은 용미 세계관입니다. 미국을 이용한 그리고 세계를 이용한 대한민국 독립. 그 중심 테마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왼쪽 제수 사진은 24살 때 감옥에서 성령받은 제수 이승만입니다. 가운데는 40대 이승만, 임정 대통령 이승만, 오른쪽에는 60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전략, 건국전략은 한결같이 기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힘을 움직이고 모아서 미신국가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거기에 현실 국제 정치적 고리가 있습니다. 무슨 고리냐? 미국과 일본이 꽉 맺어진 고리입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한 대한민국은 독립하기 어렵다. 이번에 1차 대전 때 윌슨을 보라. 나의 스승 윌슨조차 강대국 편을 들지 않느냐. 이거는 두 번째 배신이다. 첫 번째 배신은 바로 1905년 시어도 루즈벨트가 일본 정부와 맺은 밀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때 조선을 일본에 넘겨줬죠. 그리고 이번에 또 1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민족 자결주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 손아귀에 그냥 넘겨져 버렸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을 분리시켜야 되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미국한테 패전해야만 우리 독립은 길이 열린다. 이게 당시 이승만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서자마자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독립 선언을 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노라. AP통신에
발표합니다. 윌슨 대통령에게도 4차례나 편지도 보내고 청원서도 보내고 우리가 예수국가, 자유민주국가를 만들 것을 약속하니 임시정부를 승인해서 우리 독립을 도와달라. 이 기독교적 독립 전략, 이것은 이승만이 한 번도 변함없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 아니 그 후 6.25 전쟁 때도 이승만이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념이었고, 이것을 국제정세, 국제정치 요리하는 외교 카드로, 그러나 외교 카드 이상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으로 정착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암살, 테러 등 무력투쟁만 주장하는 공산당 세력이나 독립군만 주장하는 세력이나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을 동원한 영미 독립론,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승만도 무력투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제적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무력 항쟁으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때 미국과 함께 하자. 이것이 이승만의 독립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시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